책 읽기 좋은 날 북스입니다. 8가지 삶의 태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8가지 중에서 오늘 제가 선택한 건 여기 실패하는 이유 15가지. 근데 15가지 다 하려면 너무 길겠죠. 제가 이 15가지 중에서 5가지만 뽑았습니다. 북쌤이 뽑은 5가지는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표도 계획도 없이 사는 습관. 저는 실패의 주요 원인 15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계획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사는 습관입니다. 조사를 하면 100명 중 몇 명이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을까요? 몇 명? 여기 써 있는 거는요. 98명이래요. 98명이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은 인생이죠. 아무리 빙글빙글 돌아봤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능력을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설령 능력을 발견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한 가지 목표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룰 계획도 없고 이 세상 모든 실패는 그렇게 탄생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족한 자기 수양. 여기서 자기 수양이란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쏟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요. 그게 바로 자기 수양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끈기 부족. 끈기가 부족해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겁니다. 끈기가 있어야 해요. 다들 시작은 잘합니다. 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나 패배를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짐작이 가세요? 정확한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구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꾸준히 밀고 나가는 끈기는 더더욱 없고요. 다른 사람을 관찰하여 인생의 패턴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분들의 인생의 패턴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패배를 경험하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그런 거 없이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 거 없이 성공한 사람은 진짜도 없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이용합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는 거예요. 욕구, 의지, 결심, 신념을 더 크게 키운 후 그 돌을 밟고 올라갑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해도 포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인 마음가짐. 아무나 평범한 사람을 붙잡고 제안을 하나 해보세요. 엄청난 이익이 생길 법한 새로운 제안을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제가 맞춰볼까요? 아마 말을 듣자마자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지 온갖 이유를 생각했을 겁니다. 전 참 이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생각부터 한대잖아요.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지 온갖 이유를 생각한대잖아요. 개인의 성공에 대한 세계 최초의 철학서를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을 때 카네기 선생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을 제게 소개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폴레온 힐 입장에서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경력도 미천했습니다. 혼자 생계를 꾸릴 돈도 없었죠. 제안을 거절해야 할 이유는 10가지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철학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어요.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내면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카네기 선생님 의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해내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카네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한 대답이야. 그리고 내가 듣고 싶었던 목소리 톤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카네기 선생은 스톱워치를 들고 시간을 들고 안 보이게 재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듣고 제가 예 혹은 아니요 대답할 시간은 60초였습니다. 저는 정확히 29초를 썼고요. 31초만 늦었다가는 아무도 밟지 않는 길을 걸어볼 운명과 이별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60초가 넘었다면 지금 여기에 이 책도 없었겠죠. 나폴레온 힐도 없었겠죠. 마지막 5번째, 두려움에 굴복하기. 두려움은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현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중에서 제일 강조한 게 이거였어요. 비판에 대한 두려움. 비판으로 사람이 약해질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할지 두렵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을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줄 밖으로 삐져나오거나 늘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지 죽을 만큼 두려워하는 사람은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왕이요. 자동차 만든 사람. 헨리 포드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무수한 비난을 받았죠. 심지어 도로에 몰고 나오면 체포하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포드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고작 사람들의 비난으로는 그를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때 이분이 두려워서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 자동차는요, 더 그 후에 늦게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거든요. 이 철학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세계 최초로 성공 철학을 만들었다면서 정작 본인은 찢어지게 가난하네. 안타깝게도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게는 돈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다른 사람은 평생 얻지 못할 만큼 소유하고 있지요. 성공 원칙을 발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 삶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분이요, 성공 원칙만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됩니다 해놓고 정작 본인은 하지 않았다면 그건 어쩌면 이론이었겠죠. 그런데 그걸 본인이 성공 원칙을 발견하고 본인이 그걸 직접 활용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재정적인 자유인이 됐다고 말을 하네요. 남들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제 생활로 만든 거예요. 그 덕분에 저는 많은 사람이 원하지만 결코 가지지 못한 삶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공감 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패하는 이유 15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 같이 얘기해드린 5가지는 목표도 계획도 없이 사는 습관, 그 다음에 2번째가 부족한 자기 수양, 그리고 3번째가 끈기 부족, 4번째가 부정적인 마음가짐. 맞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두려움에 굴복하기. 이렇게 5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은 2020년 새해가 밝았고 그 첫 달인 1월 달이 됐는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정말 이 실패하는 5가지 중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하나를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거 나 오늘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좋은 습관으로 성공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